눈을 감으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울에 지금 제2 롯데월드타운 없고 63빌딩망 제일 높은 빌딩일 때예요. 지금 서울에. 하늘에서 큰 사과랑 배같이 생기는 게 동그란 그 과일이 하나 떨어졌어요. 하고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다가 63빌딩 이렇게 서 있잖아요. 63빌딩 앞에 탁 이렇게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차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가전, 종합위험, 투 가수부터 가수 상품도 할 거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아직 제가 숙제로 드렸잖아요. 이 저가전 이 부분을 먼저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영상을 지금 멈추시고, 빨리 가서 먼저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혼자 공부를 해서 이걸 혼자 다 이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 업무방법서 최종본은 다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들 계시죠? 본인 자료를 보시고 혹시 화질이 안 좋더라도 본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본인 자료에 본인 손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 드린 부분 외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표시를 하시고 싶은 부분들은 무조건 연필이나 샤프로 하세요. 지울 수 있게요. 아직 공부가 다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형광펜이나 볼펜 같은 거를 함부로 지금 가지고 계신 업무방법서에 대시면은 후에 이제 막판에 저희가 이제 회독수를 막 이제 늘려야 할 때 좀 중요 부분들이 미싱이 날 수가 있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2 과수 상품이고요.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적과를 공부하셨잖아요. 적과 따주는 거죠. 과실을 남은 애들을 더 잘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적과 전에 종합위험인 과수 상품이구나. 그럼 적과 후는 어떻게 될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아래 나올 건데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 위험들을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적과 후는 어떻게 되냐? 적과 후는 7종, 특정 위험 7종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요 내용을 따로 드리고, 이제 책상맡에다 이렇게 딱 적어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요. 책상 머리 앞에 붙여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건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우선 요거 먼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태지집 화재 우일가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이제 태풍은 태풍 강풍을 얘기하는 거고, 지는 이제 지진을 얘기하는 거고, 집은 집중호우, 화재는 그냥 화재고요. 그리고 우박, 일소피해, 그리고 가을 동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적과 후에 보장을 해주는 내용들이고요. 좀 더 지나서 우리가 적과전을 다 공부하려면 이 특정위험 5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딱 앞에 5개. 5종이니까. 태, 지, 집, 화재, 우까지가 특정위험 5종이고, 딱 1까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용을 그래도 한번 이래독이라도 업무방법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니까 깔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싶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써놓고 계속 보세요. 여러분 눈에 익숙해지게요. 그래서 일소피해까지 가을 동상해를 빼고는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박부터 일소 가을 동상해 이 부분은 착과 피해가 이제 보장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험의 목적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업무방법서 회독수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무방법서를 보시면서 각 품목별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써놓고 품목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뭐 이듬해, 다른 데는 이듬해 다른 품목은 그런 게 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공부예요.
시험이 뭐 어디서 나온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차 시험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2차 시험 전에도 그걸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비슷하게 찍어 드릴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전반적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딱 자신감 있게 정말로 합격을 딱 하고 나오실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제 뒤에 품목들 나오는 것도. 그래서 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뭐 비슷한 게 대부분이긴 한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을 말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품목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목차로 그 보상하는 손해가 나왔죠. 보상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적과 종료 이전,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지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다들 읽어보셨죠? 예습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미리 읽고 예습 복습 하시면은 그 한 강의를 3바퀴 돈 효과가 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2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능하면 다 한 번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일단 1회독은 같이 하는 게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자, 자연재해는 태풍 피해, 오박, 동상해, 호우, 강풍 피해, 냉해, 한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다 된다라는 얘기죠. 기타 자연재해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래서 태풍 피해는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 피해는 정란운, 보구리 저군, 이런 게 뭐 가로놓기 5점짜리로 몇 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왜 아무 표시를 안 했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품목이 모두 다 뒤에까지 몇십 개가 지금 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내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체크 자체를 안 하는 거고요. 포인트라면 여기에 포인트라면 인삼하고 그 내용 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란은 보구리 저군 속에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체크를 왜 해놨냐면 냉해랑 좀 비교를 하시라고요.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게 포인트다. 좀 유사한 듯 같은 듯 또 달라서 시험 나올만 하잖아요, 이게. 호우 피해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 피해는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 한해는 가뭄 피해예요. 우리 1차 공부할 때도 한해인데 무슨 추워서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뭄 피해입니다. 가뭄. 장기간의 그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의해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아까 방금 말했고, 조해. 이 조해가 이제 한자를 보라고 지금 이렇게 딱 써놨죠. 조해.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병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고, 설에는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 화재는 뭐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역시 그 보통 약관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거는 적과 전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그럼 적과 후에는 제가 아까 그 7종만 보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특정위험만 7종 특정위험. 그 태풍 강풍 말했던 대로 아까 태, 지, 집, 화재, 우, 일, 가 이렇게 써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아까 앞서서 이렇게 7종으로 해놓은 거는 5종도 보여주고 7종도 보여주고 착피, 낙피, 착가피, 낙가피해를 한 번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기를 한 거예요. 태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그럼 이 기상특보는 뭐냐?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할 때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적과전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 1, 2과목을 통틀어서. 그래서
일과목만 보다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뭐야 무슨 소리인지 죽어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포기하시기가 쉬운데 여기를 제일 빡세면서 이게 좀 양도 제일 그나마 많아요 품목 중에. 그런데 이거를 잘 해놓으면은 뒤에는 정말 쉽게 넘어가요. 뭐 어떤 데는 한 품목은 뭐 한 30분 이내에 끝나버려. 30분이 뭐야 15분에도 끝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데가 지금 잘 돼 있으면 이런 품목들이 어려운 데가. 그리고 장수도 품목 중에 제일 많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좀만 뒤 넘어가면요. 근데 그것만 좀 참 잘고 견디시면은 이제 광명이 오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세요.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 이때 강풍은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막 밑줄 치고 싶잖아.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 가장 큰 수치. 근데 아직은 대지 마시라. 왜냐면 진짜로 공부 이래동만 하셔도 이런 게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까지 그거 하게 되면은 어렵다.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우박 역시 정남은 봉우리 정원에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덩이가 내리는 현상. 집중 후 기상청에서 후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가상원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인삼은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일단 집중해서 오늘은 이 적과전에만 먼저 집중해서 비교는 그 뒤에서부터 할게요.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일단 이걸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이 적과전으로. 화재는 역시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 많고 지진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 지진을 말하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이것도 밑줄 치고 싶은데 참으세요.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인정을 하고요. 자, 가을 동상해하고 일소 피해는 제가 그 별표를 쳐놨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그 빈칸 넣기는 유효하고 역시 또 다시 한번 쓰라고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자, 가을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이 피해는 그러니까 감은 사과나 배는 이 피해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감 부분은 이 피해를 참 조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잎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직접적으로 감 같은 경우에는 생육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 넘어가서 그 계산하고 하는 문제 나올 때도 그 따로 또 이렇게 잎에 관련해서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낙엽률 가지고.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피해는 단감, 떨룬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자, 10월 31일까지 50% 이상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낼 때 이런 게 들어가기 좋겠죠. 뭐 한 45% 피해를 입었다. 그럼 피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빨리 좀 기본 강의 좀 끝내놓고 그 가능하면 그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막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때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은. 자, 일소 피해는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거나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머릿속에 이거를 좀 그려보세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그 데이터를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글자로 넣으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미지로 좀 넣을게요. 폭염이 막 내려쪄요. 그래서 일소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일소는 과실이 이제 태양광이 막 비쳐가지고 그 과피나 과육이 이제 괴사가 되거나 이렇게 검게 그을려서 이렇게 변색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여기 특보라는 말은 주의보랑 경보 말하는 거예요. 주의보 또는 경보. 가수원이랑 가장 가까운 역시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0담소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수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이 하나여 보상합니다. 이때의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하고 자 이제 보통약관은 지금까지 이게 본 거예요. 이게 다예요. 뭐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특별약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무손해보장 지금 특별약관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상하냐?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이거를 선생님이 자조화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저가전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가전에서는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방금 저가 후에서는 제가 그 특정 7종 방금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지금 일곱 개. 제가 일부러 이래도 하시라고 한번 일부러 더 읽어드린 거예요. 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전과 후에 따라서 이 보통약관에서 이 보상하는 재로 정한 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 할 거였으면 그냥 여기다가 종합위험 아니면 자조화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안 써놨겠죠. 그러니까 저가 전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앞에서 해주는 거 똑같이 나무에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약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나가면 뒤에 또 있는데요. 그 5종 한정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7종하고 5종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게 5종이다. 뒤에 또 내용 다 나와요. 근데 미리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피해 부보장인데 만약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특약을 선택을 하면 가을 동상에는 그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을 선택을 하면 일소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거고. 그럼 이거에 그 뭐 실익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험료죠. 보험료 좀 덜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역은 내가 농사를 지금 20년째 짓는데 가을 동상이라 한 번도 안 왔어. 그럼 그거 저거 빼면 보험료 싸지면 당연히 그거 들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자 파란색이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으로 웬만하면 개수, 통병, 댐, 하기, 보라고 써주세요. 네,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왜 쓰는 거예요? 이유 묻지 마시고 일단 써주세요. 해보신 분들은 왠지 아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 쓰시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게의 비중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보상하는 손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말도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죠? 사실은 이 말만 써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자, 저가 전 종합위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저가 전하고 저가 후로요.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제시가 나와요. 제시.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그리고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이런 거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어디 뭐 저기 그 댐 관리하는 거기 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다 얘기하라는 거죠. 무너질 일도 많이 없지만.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재해 이제 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인한 손해예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 병 등의 간접손해.
자, 이거는 간접손해 그냥 밑줄을 그었죠. 검색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보. 식물방역법, 이것도 식물방역법에 밑줄을 그었어요. 제36조 방제명령 등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식물방역법.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하고 여기다 가로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통병댐 하기보 간접손해 플러스 간접손해 식물방역법. 그럼 이걸 다 안 보고 요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해독수가 쌓여서 걔만 보고 이 문장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이게 떠오르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예습도 하시지만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걔를 봤을 때 요게 떠오르고 이게 써져야 돼요. 이제 어렵겠죠. 근데 뒤에 사실은 제가 계속통병 하기보 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는 이게 일단 써줘야 돼요. 걔가 했을 때 여기 써줘야 돼. 통했을 때 이게 써줘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간접손해에서 이게 써줘야 돼요. 저는 사실 이제 그 7회 시험부터는 이들의 스탠스가 단순 암기는 좀 지양하려고 한다라는 걸 저는 좀 캐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암기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다. 왜냐면 5점짜리나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15점짜리 문제를 풀 때도 암기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 암기는 이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 꼭 해주고 넘어오세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역시 똑같이 나와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고의 또는 중대가지고 발생된 여기는 적과 종료 이전에는 수학할 일이 크게 없는데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 이제 수학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제 수가 나왔죠.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또 제시 나왔습니다. 제시 통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똑같이 병 나왔고요. 또 댐도 나왔죠. 위에랑 똑같죠. 최대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아까 앞에 바람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미만으로 하면 이건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라는 바람이라고 써놓습니다.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역시 동록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에랑 그죠? 간접손해 방금 전에 봤잖아요. 똑같잖아요. 밑줄 그어놓으시고 역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그대로 써야 되나요? 한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나요? 의미만 정확하면 뭐 이거 한 글자 틀린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입장에서 지금의 목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거다. 왜냐면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채점을 하는데 얘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썼네. 그럼 뭔가 얘는 좀 공부를 퍼펙트하게 한 애구나. 그럼 뒤에 이제 15점짜리 채점하고 할 때 1, 2점 차이 난다니까? 그 선입견이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선입견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옆에다 저장일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 옆에다는 저장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잎 제거하는 거 말하는 거죠. 발생한 손해 여기 입소지에 밑줄 긋고 검은색으로요. 가능하면 저랑 색깔이랑 형광펜 이거 볼펜 긋는 걸 좀 맞춰주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뒤에 가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태양광에 밑줄 긋습니다. 식물방역법 밑줄 긋으세요.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에 거하고 제36조 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자, 그래서 똑같이 위하고 똑같이 여기다는 개수 통병 댐보 플러스 간접손해 식물방역법 입소지 태양광 플러스 바람 저장 1, 2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 줄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요거 보고 일단 요게 떠오르게
써지진 않아도 일단 중얼거려질 정도는 최소한 돼야 돼요.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만드시는 게 일입니다. 자, 나무손에는 그 보피토병이라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다 보피토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여기가 좀 다른 게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위에 추가되고 한 게 있는데, 일단 여기 보피토병으로 가볼게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붕괴된 거 이게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댐이고 여기는 보예요. 근데 여기를 또 댐으로 이게 가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이대로 외울게요. 보피토병으로. 나무에서는 보피토병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나무에서는. 댐은 같은 그거고,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의 손해, 그리고 그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그리고 병해충 등 그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이거를 안 외워지는데 막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외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 전반적인 걸 다 한번 보시는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데. 자, 보험 기간 맞죠? 보험 기간 볼게요. 자, 그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 나눠놨고, 저가 종료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놨죠. 역시 그 저가 종료 이전은 자조화, 종합위험 다 보장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품목이 원래 사과배, 단감, 떫은감인데 사과배하고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언제 보험이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냐, 그 보험 기간이, 그걸 얘기를 해놨는데,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그 보험 기간들이 많이 있어요. 품목별로. 그건 제가 이제 거기다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드립다 그냥 노가대로 외워야 돼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강의 중에 하나는 여기는 그냥 알아서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외웠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험 기간은, 많은 보험 기간의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약 체결일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보험 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시작을 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 그러니까 판매 개시년도 그 11월 30일에 끝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할게요. 일단 아시겠죠?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이 돼서 그 수학기 종료 시점, 그리고 11월 30일에 끝난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본이다. 근데 여기는 저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가 종료 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그럼 저가 종료 이후에는 저가 종료 이후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면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얘네들의 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 묶여 있죠. 얘네들이 사실은 그냥 기본이다. 원래는 저가 종료 이후에 시작을 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 끝나는 게, 다만 판매 개시년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사과배는 계약 체결일에 24시에 시작을 해서 저가 종료 시점, 왜냐면 저가 전이니까 저가일 때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저가 종료 시점에 끝이 나는데, 다만 판매 개시년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계약 체결일 역시 24시에 시작해서 저가 종료 시점에 끝나는데, 이거는 판매 개시년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은 막 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후에 갔다 오면 진짜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고 눈을 감으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서울에 지금 제2 롯데월드타운 없고 63빌딩망 제일 높은 빌딩일 때예요. 지금 서울에. 하늘에서 큰 사과랑 배같이 생기는 게 동그란 그 과일이 하나 떨어졌어요. 하고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다가 63빌딩 이렇게 서 있잖아요. 63빌딩 앞에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6월 30일. 머릿속에 혹시 그림이 그려지세요? 막 굴러다니다가 그 63빌딩에 앞에 탁 쓴 거 63빌딩에 맞고. 이게 뭐야 싶은데 이런 게 기억난다니까요.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이제 역시 저가 종료 시점 이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예전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그 731 부대라고 있잖아요. 뭐 중국 쪽 가서 뭐 화학전 했다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인생의 단맛 떫은 밥을 다 보내드리죠. 731 부대. 그래서 7월 32일 초과할 수 없음.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11월 30일이라고 했죠. 가을 동상에는 사과 배하고 단감 떫은 감이 나눠지는데 아니 그냥 9월 1일 써놓으면 이게 지금 몰라요. 이게 왜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당연히 가을이니까 9월 1일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면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시험 보려고 풀면은. 근데 이걸 왜 가을 동상의 보장은 이걸 제가 왜 여기 가을의 시작이라고 써놨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겨울은 12월, 1월, 2월 이렇게 세 달씩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이걸 지금 겨울이라고 하고 12월, 1월, 2월 3월부터 우리 입학하죠. 봄에 3, 4, 5월 봄 3, 4, 5월 봄 6, 7, 8월 이게 여름 그럼 가을은 9, 10, 11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동상의 보장이니까 탐해계신년도 9월 1일에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역시 수학기 종료 시점에는 끝나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게 판매 개시년도 또 뭐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외워야 되거든요. 초과할 수 없대. 11월 30일까지는 아니지만 가을 동상의 보장이 좀 짧죠. 보장 기간이 조금 한 15일 정도 짧죠. 여기는 20일 정도 짧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아까 사과랑 배는 동그란 게 막 굴러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월 10일. 일자인데 10일이다. 그 단감 떫은 감은 그 판매 개시년도 15일이에요. 왜냐면 이 단감 가지와 잎이 달린 그 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오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자처럼 단감. 그래서 15일이다. 일소피에 이게 사실은 혼자 외우려고 고생하다가 안 외워질 때 이런 걸 알려주면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것의 값어치를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알려드립니다 다 그냥 제가. 일소피의 보장은 역시 그 저가 종료 이후에 시작하죠. 저가 종료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래요. 생뚱맞게 왜 9월 30일이야. 사실은 뭐 그냥 뭐 방금 전에 6, 7, 8이 여름이니까 여름 끝나고 그리고 한 달 더 보장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을에 3분의 1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소는 중국말로 이렇게 이샤오 그러면 그냥 한번 눕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예쁜 넘사벽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쟤는 잘 웃지도 않고 애가 그래. 근데 쟤를 구워 삶아가지고 웃게 만들었어요. 반은 성공한 거지. 구워 삶아.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 구워 삶아. 나무 손해보장 저는 별표 하나 쳤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무 손해보장은 좀 대부분 이게 그 날짜가 있어요. 시기 종기가 정해진 게. 근데 오늘은 저가전만 볼 거니까 이것만 보세요. 이걸 지금 기준을 삼을 거라서 그래요. 나무 손해보장은 판매 기준도 여기 저가전은 2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1월 31일에 끝나요. 그럼 딱 1년이죠. 이렇게 나무 손해보장.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역시 계약 체결 24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 24시가 보통 기본이더라고. 똑같이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렇게 써놨고 그 사급의 당관 뜬문감 다 보장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근데 이게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라고 이렇게 써도 되나요?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도 뭐 왜냐면 저가정도 이후는 실종만 해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업무방법서가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빈틈이 아주 많다. 공부하면 할수록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보험 가입 금액은 역시 뭐 이런 내용들은 그 품목별로 따로 본인이 이제 뭐 이게 지금 종적으로 본다면 횡적으로 정리를 해보셔도 되거든요.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 여기는 이렇게 되고 뭐 옆에 포도는 이렇게 되고 인삼은 이렇게 되고 써놓으셔도 괜찮은데 써보는 것도 공부니까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크게 큰 의의는 없을 거다.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쓰는 게 많이 써보셔야 되니까. 자,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줄 건데 만약에 뭐 보험 가입 금액부터 우리가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게 나왔는데 가입 수확량하고 주어진 가입 수확량하고 가입 가격을 곱했더니 이게 뭐 1,112만 5,400원이 나왔어. 그럼 5,400원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고 그 윗금액들만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지고 계산을 한다. 사소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멍 때리고 계산하다가. 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말을 하고 한 가손의 다수의 품종이 혼재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저가주는 고마운 게 이런 걸 정해줘요. 처음에 정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결과에 의해 산출된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수확량 지금 이 말이 나왔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적과수 착과후 조사에서 기준 수확량이 나왔으면은 뭐 요거 가지고 뭐 하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예 확실히는 몰라도 뒤에 내용 나올 거예요. 읽어보셨으면은 이미 아실 텐데 한번 이래도 제가 예습하라고 했으니까 나오자 이야기 하죠.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도록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관련해서도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맞춰주라 이거죠.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 일주당 그 가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전에는 업방에 그 나무 가격도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나무 주수에다가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럼 시험 그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보험 가입 금액에서 조심할 거는 요거 있다. 10,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자, 보험료. 여기는 저는 그냥 그 품목별로 다 보험료를 적어놨어 봤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거 보험, 뭐, 저가전은 보통약관 가입 곱하기, 뭐, 보통약관 영업률, 부보장하는 거, 방지설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결론 얻은 게, 저가전 원예시설 말고는 다른 품목은 이걸 하는 거에 큰 의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나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나온다면 요 세 가지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의 구성은 영순부예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더하여서 산출을 합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순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앞으로는 다음 품목들은 이런 거 안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그대로. 보험료 산출, 이제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해요. 저가전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요걸 먼저 좀 봐라, 일단.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빼주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예요.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러니까 이 보험을 했는데 손해가 많이 나.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요.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근데 이제 부보장이나 한정보장 그 특별약관, 아까 제가 그 5종 한정보장 특약도 있고 그 가을동상이나 일소 부보장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보장을 좀 덜 받거나 보장을 빼버리면은 당연히 보험료 낮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 할인율을.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들도 빼주고 전년도에 사고가 안 났어도 그것도 빼주고 그런 내용이에요. 할인 할증할 거는 이제 할증해야 되면은 플러스 해서 올리고 할인해야 되면은 마이너스를 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여기만 온 거죠. 그래서 이 방제시설 할인율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주어질 건데 얘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 외우라고?
품목별로 이것만 해도 몇 개인데 진짜 허벌나게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방법서 지금 딱 폈을 때는 아무 체크도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색깔 맞춰서 하세요. 노란색으로 방풍림, 방조만 5%씩이다. 이것만 먼저 체크해 보시고. 다 똑같아요. 여기 방풍림, 방조만 다 5%씩 5%씩이에요. 방풍림, 방조만. 그리고 파란색으로 방상펜, 서리 방지용 미세살수 장치 여기 10, 다 10이거든요. 파란색 색깔 맞추려다가 파란색으로 10 이렇게 이것만 색칠해 놓으세요. 이것만. 나머지는 만약 연습 문제 풀 때 나오면은 그 겸사겸사해서 기억을 하고,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일단 없다. 다 줬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올해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내도 이거를 안 줘서 문제 풀게 만들면 양아치다. 그렇지만 요 쉬운 거는 그래도 쳐놓고 일단 한번 보자.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이것만 해놔도 지금 개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나머지가. 일단 이것만 일단 봐놓자. 자, 나무손해 그 보험료도 이렇게 돼요. 다른 건 없고, 이제 특별약관이니까 특별약관 가입금액에다가 그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료율 넣고, 이제 일손, 그리고 전년도 무사고 빼주고. 나머지는 뭐 없어졌죠. 여기 나무에는 방지시설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죠. 할 게 없으니까. 그 보험료 납입,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요대로 반복돼요. 한 토시도 안 달라지고, 이거 요대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이 품목은. 이건 그냥 한 번 알아놓으면, 이거는 또 외우기도 괜찮지 않나? 뭐 외워야 되나, 이거? 한 두어 번 써보면 나오는데, 그 두어 번 써보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데, 저는 시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외우지 마라? 아니, 쓸 수 있어야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납입주기는 당연히 일시납이고, 그래서 뒤에 그 감액 그거 하고 할 때 미납보험료를 또 안 낸 거 있으면 그거 해야 된다잖아요. 그 연체보험료.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린 일시납이거든. 납입수단은 현금, 즉시 이체, 카드 납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서만 수납이 가능하고, 즉시 이체는 즉시 이체의 경우 자필 서명한 즉시 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진구하여, 진구 좀 특이하잖아요. 그 청약서와 같이 보관, 청약서 출력 단계에서 발행, 카드 납입, 뭐 빈칸 넣기도 낼 거 없으면 내려나, 뭐 수치화 하려나. 어차피 나와봤자 5점짜리예요. 이걸로 뭐 15점 낼 건 아니잖아. 알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쉽잖아요. 몇 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보험료 수납 기준,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는 가선에 대하여 보험료를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한다. 이것도 외우시고 싶으면, 저는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아니 여기 3번 4번은 납입 반복하고 보험료 수납 기준은 저는 그냥 다 외웠어요. 저는. 왜냐면 불안하지가 않거든. 이런 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나올까 저기가 나올까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저는 외운 건데, 계약인수에 여기 없는 이상 없고 보험료 수납했으면 신계약 처리해야 된다. 한 글자 땄고, 인수 심사 중인 계약건에 대하여 보험료를 사전 수납 불가하다. 전엔 색칠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의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하면,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우리 그 시험 1차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전양료 땄어요. 신전양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뒤에 앞에 보험료 보면 영순부하고 보험료 나기 주수 해가지고 주수만 내었거든요. 답이 주기 수단 해가지고 또르륵 쓰고 신전양료 이거 외워주면 뒤에 부분들은 그냥 이 부분들은 다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순보험료의 40에서 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요게
연필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지금 순보험료 40에서 60 전부 지원이라고 했고 10에서 40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라고 했죠. 뒤에 쭉 읽어보시면서 본인 제가 지금 계속 회독수 늘리라고 했어요. 계속 보시라고 했어요. 혼자 놀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 부분에 한번 연필로 밑줄을 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지 조금씩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달라 조금씩 있어요. 보통 비슷한데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지원율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있는 게 우리 여기 적과전하고 벼밖에 없어요. 전 업무방법서 통틀어서. 그러면 적과전은 지금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이 있는데 여기도 봐. 형을 썼으면 다 형을 써주던가 아니면 다 빼던가 그래야지. 여기는 10% 형, 15% 형, 여기 20, 30 이렇게 써있잖아. 이게 좀 메이저한 부분은 아닌데 뭔가 좀 떨어지져 보이잖아요. 뭐가 이게 좀 완정성이. 적과전 이제 우리 이거는 국고지원율이 그러면 40, 40, 50, 60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10, 15, 20, 30인 거는 이 적과전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 40%까지 있거든요.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벼는 10%일 때는 50% 국고지원율이 15일 때도 50% 20%에도 55% 30%일 때 55% 이제 40 자기부담률이 40%일 때는 국고지원율이 60%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그거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라.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가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부가보험 운영비. 보셨죠? 그리고 기준수확량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기준수확량. 기준수확량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준 착과수가 나오네? 기준 착과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냐? 뭐 저가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가수원은 그냥 저가 후 착과수고 저가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거 안 봐도 돼요. 이 간은 나만 보면 돼. 왜냐?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으면 0이니까 그냥 저가 후 착과수 되는 거잖아. 뭐 이걸 나눴어. 이게 뭔 큰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된다. 이제 만약에 쓰라고 나오면 다 써야 되는데 업무방법서대로. 근데 결국에 맥락은 이거다.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다. 결국에는 저가하고 나서 얼마나 달려있는지 우리가 이제 샌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 저가 종료 전에 뭐 재해가 있어가지고 착과가 감소된 그 과실수가 있어. 그럼 그건 더해준다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수하고 량하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로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인데 량은 우리는 보통 이제 킬로그램으로 쓰거든요. 킬로그램. 그러면은 저가 이거 우리 그 저가전 종합 같은 경우는 과수는 그 가입 가중을 우리가 정해요. 가입을 할 때. 그럼 몇 킬로라고 이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개당 몇 킬로로 한다 이렇게. 그러면 기준 수확량은 그러면 기준 착과수에다가 그 가입 가중 곱하면 이제 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을 맞춰줘야 된다 항상. 수로 나왔으면 수고 량으로 맞추려면 거기다가 가입 가중 곱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뒤에 가서 가입 가중이 아니라 그냥 계단 가중. 그러니까 가입할 때 정하지 않고 가중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계단 가중이라고 나올 거고 저가전 종합위험 여기 초에서는 가입하면서 가중을 정하니까 가입 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다가 곱해서 량을 구한다. 이제 보험금 구하는 거는 이제 착가 감소 보험금부터 나오는데 저가전 사고로 인하여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대요. 여러분들 그 업무방법서 보시진 않았지만 보피자, 평수, 미평 이런 거 얘기는 들어보셨죠?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보통 그 보피자예요. 보험 그 가입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여기 조금 나왔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여기 원래 피해율 자리인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구해요 보통. 그리고 그럼 그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평수 미평 해가지고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거는 1은 100%란 얘기예요 피해율이. 근데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이 지금 우리가 차가감소 이거 보험금을 구했는데 구하고 나서 이제 난 그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검산으로 이걸 해봤어요. 편비율을 100% 했을 때로.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보험금이 더 커버려요 계산한 게. 그러면은 그냥 요거 준다. 이건 맥스 주는 거잖아요. 피해율 100% 잡았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준다. 이 이상은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가전 그 차가감소 보험금은 이건 나오면 5점짜리입니다. 15점짜리로는 나올 수가 없고 5점짜리예요 지금은. 만약에 옛날에 뭐 한 3회 4회였으면 15점짜리 나왔으려나?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이거 5점짜리고 차가감소량에서 미부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뺀 다음에 거기다 가입가격 곱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52가 70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50%로 선택을 할지 70%로 선택할지. 근데 뭐 70%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50%는 선택할 수 있는데 70%는 이 얘기 나올 건데 이 과목과 그러면 3년 동안인가 그 가입했는데 그 보험금을 탄 적이 없어야 이게 막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차가 감소량은 어떻게 구하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과목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나가 아니야. 근데 1과목에서 나오면 이렇게 해요. 그냥 1과목 원래 차가 감소량 구하는 게 2과목에서 나왔으면 제가 이제 3개로 이렇게 딱 나눠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일단 여기는 책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평균 착가량 빼기. 평균 착가량 주어질 거예요. 그 저가 착가량을 빼서 구한대요. 이것도 5점짜리 나오면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정도는 이제 계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가와 착가량 정도는.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 감소량에서 제외된다. 미보상 감소량 이 부분은 이거 쓰라고 할 수도 있고 가로놓기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예상 문제 후보입니다. 얘는.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이거 참 간단하게 나왔네. 기준 수확량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저가후 착가수 그리고 착가감소 가질 수가 있으면 그거 더해가지고 그다가 가중 곱하면 이제 량이 되죠. 량 결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2과목까지 저가전 2과목 하면서 문제풀이까지 해보고 나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이거 문제풀이 일단 여기서는 안 하고 2과목 저가전 다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 개념이 딱 쓰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1과목 부분에서는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내기가 조금 모호하다. 왜냐면 2과목 문제하고 그 좀 위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에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뭐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계산식이 조금 달라지고 또 나무 피해가만 있어서 또 한 걸세 또 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이게 문제가 이게 위배가 될 수가 있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면은 그냥 단순 문제로 딱딱 주는 거 정도 이런 거 나오지. 여기서는 1과목에서는 그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 근데 2과목 저가전 문제를 풀고 나면 여기는 그냥 날로 먹는 데다. 그래서 난 내용들만 일단은 보시고 자세한 거는 2과목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보통 학원 가면은 1과목 교수님, 2과목 교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미루는 부분이거든. 아, 이거는 2과목 가서 하세요. 그러면 2과목 교수님은 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이래 버릴 수 있다고 서로. 어쨌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여기 써 있네요.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로 적용을 하고, 이것도 선택 관련해서 그 룰이 있어요. 그냥 막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자기부담 비율 낮은 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입 가격은 보험금액에 그 가입할 때 결정된 과실의 키로당 평균 가격으로, 이 말인즉 그 키로당 평균 가격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 키로수에다가 한 가소원에서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은 50%, 70%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계약자가 선택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초과하면 그냥 요걸로 준다. 요 이상은 안 준다. 과실손해 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게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라고는 일과목에서는 진짜 나오면 양아치야. 왜냐면 아니면 이제 쉽게 주면 감사하지. 누적 감수량을 이걸 아예 이거는 500입니다 하고 이렇게 줘서 계산하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5점짜리다. 15점이 아니라. 2차에서는 아니 이 과목에서는 여기 나오면은 그 이거 여 부분이 나오면 이제 15점짜리다. 누적 감수량 구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1과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감수량을 구하는 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2과목 가야 있지. 그래서 요거 내기는 좀 속된 말로 거시기 할 것이다. 1과목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나오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서 계산. 근데 그걸 줄까? 시험이 이제 어려워질 건데. 자, 미보상 감수량은 똑같은 내용이죠. 보상하는 제 이용 원료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착과 감소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2차 가서 또 나올 얘기인데,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을 해보면 미보상도 보통 0으로 나와버리고 그 자기부담 감수량도 0으로 나와요. 보통 그래요. 미보상 0,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냐면 착가감소량 앞에 착가감소 보험금을 탔으면, 근데 못 탔어. 여기 그 저가 이전에 손해가 있었는데 보험금을 못 탔다라는 거는, 손해에서 피해액이 나왔는데 보험금을 못 탔다라는 거는 이 식을 봐보세요. 착가감소 있었어 분명히. 근데 보험금을 못 탔대. 그러면 미봉사 감수량이 요거보다 크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 두 개 다 뺐더니 마이너스야. 그럼 보험금 못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은 여기서 요걸 뺐을 때 이제 뭐가 할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은 보험금을 받았으면은 0이에요. 왜냐면 이게 커가지고 여기서 자기부담 감수량 빼줬잖아. 그럼 뒤에서 또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서는 한 번만 딱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0이에요. 이거 해고 나면. 이 얘기는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 VIP 분들은 제가 이 과목 끝나고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여기선 1과목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서 거의. 역시 계산된 보험금이 피해율 100%로 하는 이거를 초과하면은 요걸로 준다. 네. 그리고 감수량의 조사 결정, 저가 종료 이전 착가 감소량. 사실 지금 여 부분은 많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넘어가요. 이건 이 과목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1회독은 해드리려는 게 목표니까 그냥 쭉 보는 겁니다.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출.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가 피해는 수확 전에 착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하여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하여 감수 과실수에 더함. 이게 착가 피해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 풀면 바로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자, 착가 감소 과실수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포인트는
평년 착가수 빼기 저가후 착가수다. 기본적으로 평년 착가수는 이제 원래 이 정도로는 착가가 된대요. 평년이면. 근데 이 가수원의 저가후 착가수를 해봤더니 원래 10,000개인데 8,000개밖에 안 달렸어. 그럼 착가가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보험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착가 감소량은 착가 감소 과실수에 당연히 가액과정을 곱해서 량이고 수에다 과정 곱해야 량 된다고 했잖아요. 개수에다가 개당 그 가정을 곱해야 이게 된다. 근데 적과전 종합원 2는 가입할 때 그 계단 가정을 정하니까 가입가중이라고 부른다. 자, 가입가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 무게로 한 가선에서 다소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통일.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거 품종은 조금 더 큰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좀 다른 거보다 다른 품종보다 작은 게 있을 건데 관계없이 해서 딱 정해주니까 이거는 감사하죠. 계산을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이것도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딱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식만 좀 보고 갈게요. 저가원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착과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눈 거예요. 저가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 이거를 했는데 이게 0.6 미만이 나와. 그러면 그냥 저가 감수 과실수는 여기 있을 때예요.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으면은 얘들이 뭐 떨어지지나 이런 건 안 하고 단련은 있는데 골병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와서 이 착과손해를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가와 착과수에다가 그냥 5% 해준대요. 0.05. 그리고 그 저가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여기 저가와 착과수 여기 5% 했잖아요. 여기다가 그 100 마이너스 착가율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요 사이 되겠죠. 60 이상에서 100% 미만이니까 이걸 빼서 다시 40으로 40이니까 이걸 나눈 걸 이렇게 해서 그 착가손해 그 계산을 해준다. 이거를 감수 과실수로 잡아준다. 요 얘기는 이 과목을 하면 뭔 말인지 알게 된다. 근데 겁나 머리가 아프실 거다. 처음 하신 분은. 이것만 해도 진짜 큰 산을 넘은 거예요. 뒤에는 다 쉬워요. 이만큼 어렵진 않아. 지금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다? 당연한 거다. 이 과목 해야 안다. 근데 일단 그래도 봐야 된다.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모른다. 요거는 이제 맥스웨이로 쓴다. 맥스웨이 계산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정도 보시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에 발생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한 6개월, 10개월, 1년 전부터 1차 기본 강의, 2차 뭐 강의, 3회차 강의 이렇게 계속 들었던 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서 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게 3바퀴 정도 도는 그 강의를 지금 한 번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뭔 말이야 싶을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단은 넘겨야 돼. 일단 그래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일단 넘어가야 돼. 딱 외울 수 있는 건 딱 외우고 아닌 거는 넘어가셔야 돼. 거기 막혀갖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한 바퀴를 돌고 났을 때 다시 그걸 봤을 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게. 자,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에 발생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무 손해보장이요. 특약. 이제 보피자 나왔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한대요. 보험 가입 금액의 자 이렇게 한다. 이게 사실은 기본 공식이에요. 보험금 구하는. 근데 피해율이 원래 평수미평인데 평수미평이 아니라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나오죠. 실제 결과 주수면은 거기 이제 전체 그 나무 수잖아요. 거기다가
그 죽은 거, 고사된 나무를 사실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피해율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주가 심어져 있는 과수원인데 100주가 고사됐어요. 그럼 피해율이 10%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10%면은 아니 뭐 20%라고 해봐요. 그럼 보험금이 나갈 게 없겠죠. 그 이상 피해가 발생을 해야 보험금이 나간다는 거죠. 구조가. 피해 주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그 조사, 평가 이렇게 하는 거고, 나무는 자기 부담 비율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5%로. 다른 거는 이제 그 자기 부담 비율 10%다 20%다 문제에서 줄 건데,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5%로. 안 나와도 그냥 5%예요. 자기 부담 비율 안 나와 있어도, 안 주어져도. 근데 또 보통 이건 또 친절하게 써주더라고요. 시험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본인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이제 뒤에 그 강의에 좀 반영을 하려고요. 근데 저과저는 조금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렵다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데 갑자기 백두산이 나온 거예요. 좀 평지 좀 달리다가 이게 산이 나오면 올라갈 만한데 이제 체력도 좀 붙고 했으니까. 근데 요게 갑자기 백두산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지금 그 앞에서 한숨 쉬고 담배 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거 올라갈 수 있나 하고. 근데 일부러 저는 역으로, 원래는 저도 사실은 이거부터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일부러 좀 강하게 키우려고, 시간도 그렇고 시험 남은 시간 기간도 그렇고 좀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좀 세게 먼저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놔뒀다 다시 하더라도 좀 처음에 좀 강하게 합니다. 자,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예전에 시험 낼 거 몇 개 없을 때는 요거 그대로 다 쓰라고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시 나올 만한 거는 또 아니고, 그런데 중요는 하다. 그래서 빈칸 넣기는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입 금액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말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뭐 기준 수확량을 가지고 비교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냥 얘를 평년 그 착과량, 그 평년 수확량으로 봐라. 평년 착과량으로 봐라, 여기를. 평년 착과량으로. 왜냐면, 자, 21페이지에 가면은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기준 수확량은 지금 1과목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앞뒤로 막 얘네들이 숨겨놨어요. 그 얘기를. 이게 뭐라고. 그걸 제가 하나하나 그냥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준 수확량은 당연히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겠죠. 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기준 착과수는 뭐냐? 아까 앞에서 저가와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 과실수라며. 1과목에서는 원래 이게 구하는 게 2과목 가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선 그렇다며. 아니, 제 말은 그 착과감소 과실수 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기준 착과수는 저가와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 과실수라며. 네? 그러면은 원래 이 착과감소 과실수 구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 가면. 근데 이게 1과목에서는 평년 착과수 빼기 저가와 착과수라면서요, 방금 앞에. 그러면 저가와 착과수하고 평년 착과수 없어지고 나면 평년 착과수만 남잖아. 그러면 기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네? 그러면 그거 평년 착과수에다 가입가중 곱하면 평년 착과량이 되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지금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처음에 이해가 지금 안 되면 이 평년 착과량을 일단 봐라. 그냥 날 믿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이 만약에 평년 착과량의 80% 미만이 돼버리면, 원래 100%를 가입하라고 그랬는데 80%만 가입한 거잖아요, 얘가. 그러면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계산하냐? 계산하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되는 거냐? 자, 봐보세요. 다시 계산을 하면 보험금을 더 내게 돼. 가입 수확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뒤에 이제 곱하기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얘가 많아지면은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가입 수확량이 많아지면. 그죠? 그러면은 원래 그냥 100으로 할게. 평균 착과량 100으로 하면은 100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80% 미만으로 해놨으면은
70을 했다가 방금 70만 내고 있던 거예요. 100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뭐다? 사고가 나면은 피해가 더 크게 보여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돈은 덜 내고 피해는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80 미만일 때는 다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사유들이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이거는 1차 공부했으니까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가수원의 주수, 그리고 수령, 품종을 말한다. 몇 그루인지, 그리고 나이, 그 얘네들이 몇 년 거식인지. 사과는 그 뭐 외웠잖아요. 또 3년부터 결실하고 뭐 수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품종, 어떤 품종을 심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어. 그럼 다시 계산해야 되고, 뚜렷한 위험 변경 또는 증거와 관련된 그 계약 후 알릴 의무, 이 통지 의무를 이걸 안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제 나를 보면 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제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냐? 회사가 알고 있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당연하죠? 그리고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그죠?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이게 뭐라고, 이거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난 이거 봐주시고. 다만 근데 올해는 이제 재촉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100% 제 의견입니다. 바뀐 게 있어서 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보 비율까지 건드릴 것 같진 않아요.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 근데 모르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뭐가 나올지는. 제 생각은 그래. 지금 바뀐 게 지금 많아서 낼 것도 많고 품목도 늘어났는데 또 그렇게 울고 먹었던 걸 또 낼까? 또 울고 먹을까 이거를? 물음표.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러니까 여기 모집한 자가 아까 요거 했을 때는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요거를 안 했을 때도 요 계약자 피보험자 요것들이 그 사실대로 알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럴 때는 다시 또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보 비율에 따른 그 보험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보험금 계산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아까 그 기준 수확량의 80%, 원래는 100%여야 되는데 그러면 딱 떨어질 건데 80%한 다음에 가입 수확량 해서 곱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다시 구한다 그 말이에요. 계산된 보험금에다가 기준 수확량의 80% 분의 가입 수확량 해가지고 특별약관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여기 지금 부부는 별 5개 칠게요. 별표. 여기는 나올만 해요. 요대로 쓰라고, 다 서술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빈칸 넣기 할 수도 있는데 가을동생의 보일수, 근데 이건 너무 쉽고 다 쓰라고 할 만하다. 근데 5점짜리로. 정의는 부보장 특별약관 선택가입 시 선택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한정보장 특약 가입 시 한정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특약. 이게 내용은 다 아는데 막상 쓰라 그러면 또 안 써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를 5개 쳐놓은 거예요. 특약 종류는 저가 종류 이전 특정 위험 5종 안정 보장 특별약관. 해당 특약을 가입할 경우 기존 특정 위험 가수에서 보장하는 손해 5종,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만 보장하고, 여기 뭐 기타 봉동상의 조수의 기타 자연재해들은 보장 안 된다. 이거 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특정 위험 5종 안정 보장 나왔고, 저가 종류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별약관, 해당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가을 동상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안 됨. 이게 머리로 아는데 이거 써보라고 하면 이게 또 안 써져요. 그래서
여기는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쓸 수 있게 좀 해놓으세요. 저가 종료 이후 일소 피해 부보장 특별 약관. 해당 특약을 가입할 경우 일소 피해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은. 이게 옛날이었으면 회차가 앞이었으면 여기 다 써놓고 여기 그냥 빈칸 넣기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수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빨리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낼까? 그렇진 않다. 이거 쓰라고 낸다. 나오면. 자기부담 비율. 이 자기부담 비율도 이거는 다음 검수가 해야 된다. 하여튼 저가전 이거는 딱 이게 10, 15, 20, 30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는데 다 이제 많이 대부분이 다 이거고 뭐는 몇 개만 이거고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일단 저가전은 야만 유니크하다. 10에서 15, 10, 15, 20, 30 얘만 이렇게 되겠다. 10%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 3년, 3년, 50.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수험 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이거 진짜 쉽지 않다. 3년, 3년, 50. 그리고 실제로 좀 선수들이라고 하죠. 이 선수 좀 짬이 되시는 분들은 뭐 3년 차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사고가 없었어. 그럼 3년 차에 조금 재해가 났어요. 그래도 그 신고 안 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거 10% 하려고